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입니다.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윤석열 정부 KBS와 신년 대담, 충격적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야기와 22대 국회 총선,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의 이재명, 제3지대의 새로운 신당의 이낙연, 이준석 대표의 물고 물리는 천둥 번개치는 이판사판 천지개벽의 정치권 얘기를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레디 큐! 본 방송은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와 익산문화원, 익산시민회종 후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신청해 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평소에 저는 그 양비론, 이쪽도 잘못했다, 저쪽도 잘못했다, 그런 양비론을 좀 싫어하는데, 지난 7일 날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이 방송을 보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국정 얘기 여러 가지도 나오고 용산 대통령실에 이 모양 저 모양도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그 민주당이나 야당, 특히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에 대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 생각을 갖고 계시나, 그걸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뭐 핵심 당원이지만은 이 당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도 좀 사과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요. 그 야당에서는 이런 소리를 지난번 아시안 4강 축구 있지 않습니까? 축구 게임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축구 경기 4강을 보고 게임이도 치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허망하게 참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을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몰카 주인공을 시도한 사람이 최재형 씨라고, 뭐 재미 깊은데 뭐 언론에는 뭐 목사라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뭐 친북을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오고 김정일, 김정은이를 찬양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전달하는데 방법을 몰카라고도 하고 하는데, 저는 몰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몰래 카메라의 그 원조는 1991년에 그 MBC에서 1991년 4월 달에 첫 방송을 했어요. 코미디언 개그맨 이경규 씨가 기획하고 방송국 기획해서 그 어느 특정 인물을 놓고 그 특정 인물의 지인들을 다 이렇게 짜고 해서, 나중에는 끝판에는 이제 황당한 연출이 나왔을 때는 이제 몰래카메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참 한바탕 웃고 그랬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 프로였어요. 그래서 MBC에서 수년간 그 방송을 했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기획을 지인들하고 짜고 하기 때문에 그건 몰래카메라가 될 수 있어요. 외국에서도 뭐 깜짝 몰래카메라 같은 거 찍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몰래카메라가 아니에요. 몰래카메라라는 것은 평소에
어떤 일을 사물을 다른 전개되는 상황을 속에 취재하는 사람들하고 그 지인들하고 짜고 카메라를 몰래 숨기고 찍는 것이 몰래 카메라고, 저는 이번 사건을 몰래 카메라라고 안 부르는 이유는 함정 취재 카메라, 그 함정 취재라는 건 뭐냐면은 취재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기획 연출을 해서 미끼를 던지고 함정에 빠져들게 기획 연출하는 것이 이게 함정 취재거든요. 이번에 그 최재형 재미교포가 그 서울의 소리 거기에 공개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건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1년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남동에 그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사저에 있을 때 그 일어난 일인데, 이 시계에다가 카메라를 숨겨가지고 그 핸드백을, 명품 핸드백을 미끼로 던지면서 김건희 여사 그 아버지 고향 얘기도 하고 아버지고 친하다 이렇게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전달해주고 그 당시 발표를 바로 안 했다가 이 총선 몇 개월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얘기를 하냐면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최 씨의 이 일당들이 왜 이제 그걸 폭로를 했나? 이 우리 22대 국회 총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거는 민주주의 혁명의 꽃인데 이걸 흐트리기 위해서 발표를 해서 선거 영향을 주기 위해서 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길게 서면,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명품 백을 받았다고 해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용산 대통령실도 하루빨리 영부인 관리 일정을 관리하고 체크하는 제 대통령실 제 2부속실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하고, 또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친역 그 대통령실의 친인척 관리하는 감찰관, 그런 제도도 빨리 부활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것을 못해가지고 요즘 뭐 대통령 사위 딸 뭐 문제로 해서 지금 요즘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빨리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도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그 감찰관 제도, 감찰관실 빨리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윤석열 정부를 제가 좀 이렇게 비판을 또 뭐 당원으로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비판해야 조언을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준은 잘 잡았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공정과 상식, 이 국정 기조, 국정 철학 목표는 잘 잡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들이 제일로 그 잘못됐다 하는 부정적인 것은 인사 실패.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민이 보기에 아무리 국정 기조 철학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공정과 상식을 잘 잡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하는데 좀 태도에 좀 내가 이렇게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국정 기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면 따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예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가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 아닙니까? 우리 한덕수 총리가 우리 전북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덕수 총리를 내가 여기서 질타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역할이 뭘 제대로 한 일이 있습니까?
완전 이건 뭐 대독 총리, 마담 총리, 물론 한덕수 총리가 듣게 거북하겠지만은 그 국민의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미숙한 일이 터졌을 때 정부에서 예산삭감, 새만금 예산삭감을 거의 80%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 잼버리 대회에 미숙한 것을 그 시정하고 새로운 예산 편성을 하라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알고 그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 지금 각부 장관들 보세요. 다 예스맨들만 다 있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실패는 나는 인사 실패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 이번 총선 끝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말로 빨리 아웃시켜야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친정인 국민의힘을 뭐 비판했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모르지만 이건 정말로 고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되라는 고언이고. 자, 그러면 민주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뭐 올드보이가 재탄생했다,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혜택을 본 사람, 또 윤석열 검찰 정부가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말하고, 안민석 의원도 이렇게 말하고, 그 민주당에서 친명계 쪽이나 이런 그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핵심들이 그 친명 대 친문 이 갈라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희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올드보이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 씨와 이제 정동영 씨인데, 박지원 씨는 뭐 그렇다 치고 이 정동영 씨를 제가 한번 보겠어요. 이 정동영 씨는 우리 전북 출신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명박 그 대통령과 경쟁을 해서 아마 득표차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많은 득표차로 정동영 씨가 떨어졌는데, 이분이 서울에 또 지역구를 서울로 옮겼다가 다시 또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분이 또 요새 뭐 친명계로 분류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뭐 당위성이라고 할까, 그걸 또 이 양반이 이제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정치가 정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지역구를 뭐 전주로 옮겨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그 뭐 오늘인가 그 YTN과 그 대담하는 그 프로를 봤는데,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탈당한 것은 배신행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내가 볼 때는 정동영 씨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정동영 씨가 그 10년 전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그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어요. 국민의당으로 가서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국민의당 하다가 또 거기서도 또 탈당하고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정동영 의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낙연 그 제3지대를 빅텐트를 치고 있는 그 이낙연 대표는 탈당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의 김대중 정신의 민주당 정통의 정신이 없고 진보적인 그런 정신이 없고 이재명 사당화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동윤 씨는 뭐예요? 무슨 근거로 인해서 제3지당 3지대를 이낙연 씨를 비판하는가? 제가 알기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동영 씨만큼은 그럴 자격이 없다. 제가 그렇게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이지만은 요즘 정치권이 민주당, 국민의힘, 강대강 너무나 이렇게 싸우고 뭐 하나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3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지금 뭐 최근에 돌아가는 뭐 정치권 소식을 보면 제3당이 아직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구정 전후로 제3당의 뭐 큰 변화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큰 변화의 그 깨우침을 듣고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이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3당 시대가 이렇게 큰 화합을 이뤄서 제3당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렇게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정책이 아니라 그냥 고소 고발, 물어뜯기, 상대방 흠집 내기 이런 걸로 너무나 한 게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제3당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일부의 그 끝으로 우리 익산갑, 익산을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한 60여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지금 경선에 지금 19일 날부터 21일 날 한 2, 3일간으로 지금 경선에 들어가는데 익산갑은 이춘석 전 의원과 김수홍 현 의원 양자 대결로 지금 좁혀졌어요. 지난 전북일보와 KBS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 리서치에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인데 이춘석 후보가 41%, 김수홍 후보가 36%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이건 뭐 프로스는 오차 범위 아니니까 그 수치에 뭐 별 상관없는데 이 민주당에서 27, 8곳인가 경선 그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전북권에서는 유일하게 익산갑이 경선 후보지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정 지나서 19일이나 22, 3일 사이에 이춘석, 김수홍 대 이춘석 경선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익산을을 놓고 보면은 한병도 의원과 도전하는 이희성 후보. 근데 여기는 그 여론조사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희성 그 후보가 신진이고 한병도 그 의원은 뭐 재선 의원이다가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인지도가 높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여기는 좀 차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요. 한병도 의원이 63%, 이희성 후보가 24%인데 이희성 후보는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산점이 한 20% 정도 이상을 붙는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24%니까 20%면 40% 이상이 되겠죠. 이희성 후보가.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익산을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경선 후보지로 익산을도 민주당에서 발표를 한다면은 한병도 의원 대 이희성 후보 여기도 좀
재밌지 않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은 어떤 후보들이 나오나 제가 볼 때는 참 심각합니다. 전북권을 놓고 보면은 전주 의뢰 정운천 의원 그 한 분만 유일하게 지금 인지도가 있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으로서 대표 주자로서 그 명성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조배숙 위원장한테 제가 여러 번 우리 국민의힘의 그 통로를 소통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조배숙 도당위원장이 한번 전북권에서 한번 나와서 국민의힘을 좀 뭔가에 좀 용기를 돋보아주고 좀 같이 좀 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 때 얻은 그 표심을 한번 회복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조배숙 의원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배숙 후보한테 아무 지금 대답이 없어요. 그런 중에 선거법이 이제 연동형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뭐 속된 말로 유성 정당을 만들어야 해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정당, 또 국민의힘과 같이 정책을 공유하는 정당, 유성 정당, 민주당도 민주당, 유성 정당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유성 정당에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그 순번이 될까, 그 기초가 주목되는데, 사실 이 국민이 보기에는 그 유성 정당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세계 정치사에 없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선거를 지금 하게 생겼어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악법도 법이라고, 응? 악법도 법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21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이 악법 속에서 이 선거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의 그 시각은 눈높이에서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다. 그 지역의 정치 수준은 그 지역의 시민의 정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당보다도 능력,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제 2부에서는 2024년 익산문화원과 익산문화에 대한 정책 또는 계획은 어떤 것인가를 놓고 이재호 문화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재호 문화원장님, 구정세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 잘 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청룡의 작년에 못했던 일 올해 마음껏 마음 푹 놓고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이재호 문화원장님 익산역의 귀성객들을 위해서 좀 인사하러 가셨죠? 네네. 오늘은 또 어떤 그 분들하고 오늘 귀성객들을 맞이했습니까? 네, 오늘은 예. 많은 분이 익산 시청에서 나오셔가지고 네. 익산 시청만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우리 완주에서도 나오셔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 이걸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풍물패들에 가가지고 풍물을 같이 명절날 고향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풍물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네. 참 이렇게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런 대명절을 보면은 그 서울에서나 각양각처에서 이렇게 고향을 찾고 또 조상의 그 성묘도 하고 가족들하고 따뜻하게 참 지내고 있죠. 네네.
우리 고장에도 그런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가 오늘 이재호 문화원장님을 특별히 이렇게 모시는 이유는 문화원에서 사실 그 지역의 문화원의 그 역할이 참 중요해요. 네, 그렇죠. 물론 각 시군 단체에서도 시나 구나 구에서도 하는 문화 정책에 있지만은 우리 익산은 천년구도 백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계 문화유산에 또 등재된 또 익산시고 네. 시에서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반 우리 이재 문화원장 같이 일반 문화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과 회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2024년에 앞으로 계획하는 것 몇 가지를 이렇게 요약한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2024년도에는 뭐 해마다 또 똑같은 일을 하겠지만서도 2024년도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좀 생겼어요. 네. 2024년도에는 네.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올해 그 늘어난 것들이 정월 대보름 행사 그 행사를 이번 익산시에서도 아마 대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월 대보름 행사가 어느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네, 그렇게 그렇죠.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동네마다 그러니까 깡통 돌리고 이런 그런 행사를 했었잖아요. 예, 이거는 이번 행사는 뭐 동산동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산마을인가요? 예. 추산마을에도 하고 그 다음에 여산에도 오고 그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문화원은 추산마을을 지원해주기로 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네. 또 뭐가 있냐면은 전통놀이 전문 지도사 양성이 작년에도 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3차로 전통놀이 전문 지도사 양성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늘어났다면은 익산문화에 그동안 관혼상제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관혼상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빗대서 우리가 이제 재래학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서울의 정묘제례를 거창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익산은 이제 백제 문화권이기 때문에 백제 재래학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우리 익산을 놓고 보면은 이큰 축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서동 축제 네, 있죠? 서동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5월 3일부터 5월 3일입니까? 네. 그 어젠가 그젠가도 서동 축제 준비위원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서동 축제를 좀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데 5월에 있습니까 이번에는? 5월 3일부터 예, 6일까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그 가을에 천만송이 국가 축제가 있죠? 네, 축제가 있죠. 예. 그 익산을 놓고 보면은 큰 축제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익산시에서는 그 축제는 또 익산시에서는 또 축제고 그 익산문화원에서 한 2, 3년 전부터 지난 방송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익산 시민의 종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저희 방송에도 전화가 와요. 그 익산 시민의 종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익산시청이 곧 올해 아마 익산시청이 새로운 신청이 올해 아마 개청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왜 익산 시민의 종은 왜 이렇게 제작이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뭐 항의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익산 시민의 종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익산 시민의 종이라면은 제가 네. 말문이 딱 막힙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기회까지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저번에도 방송을 했듯이 우리가 지금 기부로
한 10%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우리 이야기했었잖아요. 전체 금액에 네, 전체 금액에 예, 10% 정도는 기금으로 모아놨다. 네, 10% 가지고는 어림택도 없으니까 예.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지려면은 좀 어떤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콘서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요? 네네. 그 콘서트라면 그 좀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를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외부에서 네. 외부에서 이제 가수들이나 예. 유명인들을 불러가지고 좀 우리 그 시민의 종을 알리고 예.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박종환 TV에서는 그 생각이 어떠신가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익산 시민의 종, 익산 시민을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기획 연출로 기금 모금하는 그렇죠. 기금을 모금하는 콘서트를 한번 해보겠다. 네네. 참 기발한 좀 발상 같아요. 한 예로 들어서 네네. 우리가 무슨 큰 수혜를 받는다든가 화재를 입는다든가 국민 성금을 걷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지방 자치에서 국민 성금을 거둘 때 각 방송국이나 기획 연출해서 거기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성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기획 연출을 해서 기금 모금 익산 시민의 종 기금 모금 콘서트를 한번 열어보겠다.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은 상당한 그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장소도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냥 걱정이 많은데요. 이거 네. 마무리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익산에 이제 예술의 전당이 한 1,000석 정도 되거든요. 아, 예. 그 1,000석에서 우리 이제 콘서트를 시민의 종에 대한 콘서트를 모금 기금 콘서트. 네, 기금 모금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은 네. 혹시 홍보 활동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아니,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홍보는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과연 그때 그날 기금 모금이 얼마가 이제 이렇게 참여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그렇죠. 그건 제 생각은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또 서울에서 제가 또 뭐 이벤트나 그런 서울에 예전에 이벤트 코리아라고 있어요. 거기도 내가 대표도 내가 맡고 제가 그런 좀 경험이 있는데 이게 기금 모금 콘서트 그러면 홍보는 됩니다. 네.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뭐랄까 지자체는 지자체 정치권이면 정치권 그런 데서 호응을 해줘야요. 예를 들자면은 그렇죠.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야지 익산문화원 자체로 하기는 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은 익산문화원과 어느 방송국하고 방송국하고 후원 협찬을 받아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홍보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막으로 깔아주고 뭐 몇 월 며칠 날 익산 시민의 종 기금 모금 콘서트 뭐 유명 연예인 누구누구 와서 계속 홍보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홍보가 되면서 또 시민들이나 기관이나 정치권이나 이 단체 사회단체에서 뜻을 모아서 기금 모금이 되지 않나 그건 좋은 발상인데 방송국 협찬해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글쎄요, 저도 생각이 많이 하고 있지만서도 예. 방송국에 들으면 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까봐 이제 뭐냐면은 혹 딜라다가 혹 붙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그 문화원에서 한다면 더 예산이 많이 들어. 왜냐면은 그 연예인들이나 거기 초청한 인사들을 문화원 개인에서는 캐런티가 많이 들라고 해요. 그러나 공영 방송국이나 이런 쪽에서 하면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홍보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정원열 익산 시장을 만났어요. 그랬었어요. 다른 일로 우리 이재호 문화원장님은 이제 그 익산 문화원장이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익산 시민통합발전위를 우리가 이렇게 창설하고 개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정은주 시장을 만나서 우리 익산 시민통합발전위원회가 이걸 이게 뭐랄까 출범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거기 그 중에 하나가 익산 시민의 종이 문제가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재호 문화원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재호 문화원장이 그 익산 시민의 종을 이거 마무리를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것이 좀 쉽게 안 돼서 고민을 하길래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익산 문화원에서 주관했지만은 익산 시장님이 한번 주관하면 어쩌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시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네. 그 정은율 시장님 이거 익산의 시민의 종은 아까 우리 문화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예산의 10분의 1 네, 10분의 1. 10분의 1은 기금을 좀 조성해 놨는데 이 나머지를 좀 우리 정은율 시장님 좀 앞장서서 이렇게 끝마무리를 해주면 어쩌냐 그 제안을 했더니 그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인데 제가 직접 시장이 기금을 모은다든가 어느 뭐 특정 단체에서 기금을 이렇게 출연을 시키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한다고 그래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시장님께서 그 좋은 생각이 있는가 아이디어를 한번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 저부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한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유권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선관위에서 전화를 해서 목적은 익산 시민들의 통합 화합을 위해서 익산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익산 시민의 종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익산 시장님이 주관해서 기금 조성을 하면은 뭐 선거법 위반에 걸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관위에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거법상에 공직선거법상에 시장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하면은 시장이 앞장서서 하면 선거법 위반에 그 조항에 걸릴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시에서 익산문화원에서 지금까지 했지만 이걸 시에서 그러니까 익산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접수를 해서 시에서 주관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익산문화원에서 모든 권한을 이제 실어줘야겠죠. 그러면 시에서 그걸 담당자들이 의논해서 선관위 이제 협의를 해야겠죠. 선거법 위반에 안 걸리는 방향으로 익산 시민의 종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박종광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뭐 큰 짐을 덜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시민의 종이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종이어야 되는데 뭐 간맹단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에서 온다든가 이런 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근데 옆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저는 뭐 그것까지만 도와주시면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번 기회에 더 확실하게 읍소하세요. 왜냐면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이 한 구자에 5만 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지금 기발한 아이도 콘서트를 하네 뭘 하네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한 총 제작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억 정도 들어갑니까? 뭐가요? 총 제작비 총 제작비 5억 정도 5억 정도 들어갑니까? 5, 6억 정도에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뭐 10% 정도 뭐 5, 6천 정도 기금을 좀 모았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뭐 4억, 4, 5억 이상의 기금을 모아야 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익산시와 협의를 해서 시장이 직접 기금을 조성을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익산 시민의 종 만드는 그걸 조례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자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에서 전적으로 그 주관해서 익산 시민의 종을 만드는데 선거법 위반에 안 걸리게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은 찾으면 있어요. 또 그때 우리
뭐 조형물 얘기도 그때 한번 잠깐 그때 한번 얘기를 예. 조형물 얘기는 그 어떤 얘기입니까? 조형물 얘기는요. 네. 익산 시청사가 져지는데 네. 일정물의 건물이 몇 평 이상이면 조형물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조형물을 우리 종으로 대체하면 어떤가? 아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길래 그 일정한 그 평수에 건물을 지으면 뭐 예술 작품이 됐든 간에 뭐가 네네. 됐든 간에 조형물은 그 국가나 시의 그 예산으로 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익산 시민의 정도 하나의 조형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익산시청이 뭐 올해 뭐 개관을 한다면은 올 10월 달에. 예, 개관을 한다면은 물론 이제 계획은 그 조형물이 어느 뭐가 있겠지만은 네. 뭐 조례로 넣어서 국가 예산 받든 시 예산을 받든 익산 시민의 종을 일시에 만들 수 있는 조형물로 대체하면 뭐 골치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익산 시민통합발전인 저 같은 공동이사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익산 시민들을 통합시키는 일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래서 빨리 이게 제작이 돼서 신청사가 개청할 때 네네. 익산의 10일 정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답답해서 저도 이게 얘기를 합니다. 자, 끝으로 익산 문화원의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제일로 지금 2024년의 목표가 익산 시민의 종 아닙니까? 네. 끝으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나 또 익산시청 또 관련자들한테 익산 시민의 종 한번 호소 한번 해주십시오.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익산시가 연말 되면은 행사 제야종인 행사이죠. 예. 제야의 종을 하게 돼 있었는데 네. 그 제야의 종은 경주하고 익산하고 이원으로 이렇게 제야의 종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근데 저희는 종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빌려와 가지고 종을 사용했습니다만 올해만큼은 우리의 종으로 우리 시민들이 하업으로 만든 종으로 울렸으면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고 상징하는 꽃도 있고 또는 그 시를 대표하는 새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익산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익산 시민의 종은 뜻과 그 목적과 취지가 우리 익산 시민을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이니까 우리가 1년에 하는 행사 제종 행사에 나무 뒤에서 종 빌려와서 하는 그 예산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예산 낭비도 있고 그러니 이번에 한번 제대로 익산 시민의 종 기금 모금하는데 마무리를 잘해서 익산시와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정세 잘 보내시고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